안녕하세요. 류TV의 류노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상장사 넥스틴에 대한 종목 분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달 넥스틴의 두 번째 종목 방송 이후에 다행히 기업 가치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방송은 넥스틴에 대한 거시적 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다소 부족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라옵고,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넥스틴이 속해 있는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미국 KLA가 2021년에 어떤 실적을 시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LA의 이제 매출이 곧 시장 규모, 시장 성장에 대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KLA 분석은 이제 넥스틴에 대한 시장 분석에 바로 척도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KLA의 5개년 평균 성장률은 한 15%로 반도체 투자 이제 성장률보다 높다 볼 수 있습니다. 추측컨대 반도체 투자가 이제 점점 미세화에 이제 집중되면서 이제 인스펙션 시장이 더욱 각광받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KLA의 2021년 매출 실적은 전년보다 19% 성장한 69억 불, 하나 8.3조 원을 기록했고, 지역별로는 중국과 우리나라 매출액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KLA가 수출한 금액은 한 13억 불로 하나 약 1.6조 원입니다. 당연히 이제 주요 고객은 삼성과 하이닉스로 판단되고요. 달리 말하면 이제 앞으로 넥스틴이 뺏어갈 수 있는 시장 규모는 KLA와 넥스틴의 경쟁 사업군 인스펙션 시장을 40%로 가정할 때 약 4천억 시장이 열려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KLA의 이제 매출은 크게 4개 사업군으로 분리를 할 수 있는데, 넥스틴과 경쟁이 되는 사업군은 화면에서 보시는 이제 웨이퍼 인스펙션 시장입니다. KLA의 2021년 인스펙션 시장 매출 규모는 26억 달러, 하나 약 3.1조 원을 달성을 했고, 이는 전년 21억 달러보다도 무려 28%가 성장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실적 성장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스펙션 시장은 정체기가 아니라 계속 성장기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웨이퍼 인스펙션 시장을 뜯어보겠습니다. 현재 넥스틴은 인스펙션 시장 중에서 다크필드가 이제 주 품목이니까 KLA의 매출을 추정을 해보고 전체 시장에서 넥스틴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글로벌 인스펙션 시장은 약 3.6조 원 시장으로 판단을 하고, KLA는 26억 달러, 하나 약 3.1조 원 매출을 시현했습니다. 인스펙션 시장은 이제 브라이트 필드와 다크 필드 시장은 한 5대 4 비율로 양분이 되니까요. 다크 필드는 약 10억 달러, 하나 약 1.3조 원을 시현했다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KLA가 장악하고 있는 다크필드 인스펙션 시장의 이제 뉴 플레이어 이제 넥스틴은 작년에 570억 매출을 시현을 했으니까요. 넥스틴은 이제 글로벌 인스펙션 시장에서 4%의 이제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KLA는 8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넥스틴의 이제 4%대 점유율은 2020년 1.6%대 점유율보다도 올라갔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은 이제 다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넥스틴의 매출은 700억대가 이제 예상이 됐는데, 중국발 이제 납품 지연으로 570억으로 마감을 하면서 기대했던 점유율은 좀 낮게 나와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만약에 예상대로 700억 매출이 이제 넥스틴이 나왔다면은 5%가 넘는 점유율을 보이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2021년 시장 자료를 토대로 2022년 예상 매출을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2년 글로벌 인스펙션 이제 마켓 사이즈는 전년보다 10% 성장한 33억 불로 예상이 됩니다. 이 자료는 2년 전에 추정된 것이기 때문에 최근 이제 미세화 트렌드가 더 반영이 된다면은 마켓 사이즈는 더 커졌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은, 일단 공신력 있는 자료로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제 올해 전체 시장은 약 한 4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다크필드 시장을 40%로 가정을 한다면은 글로벌 다크필드 시장은 13억 불, 하나 약 1.6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 보수적으로 이제 넥스틴의 시장 점유율을 4%로 적용을 한다면 넥스틴의 2022년 매출은 약 650억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매출은 이제 수준은 됐으나 이제 일시적인 이유로 매출이 2월된 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정된 이제 점유율을 6%로 적용을 한다면은 2022년 매출은 약 1천억 원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출시된 이지스 2 장비하고 올해 여름에 출시될 이지스 3 장비에 대한 매출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거라서 저는 충분히 올해 넥스틴은 1천억 달성은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데이터고요. 이번에는 증권시장 기관에서 생각하는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틴을 커버하고 있는 이제 삼성증권의 올해 2월달 레포트를 보면은 넥스틴의 2022년 매출은 112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47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 이제 1천억 원을 넘어설 거라고 보는 것은 저와 같은 입장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률이 470억 원이면은 OPM이 41%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언급드렸지만 40%가 넘는 이익을 보이는 장비주 회사들은 국내에 전무합니다. 이렇게 해자스러운 이익률을 보이는 이제 회사의 기업 가치가 아직 시장에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올해 넥스틴이 사상 최대 매출 이제 첫 1천억 원을 돌파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왜 매출이 1천억 원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최근 이슈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최근 3월과 4월에 넥스틴은 중국 SMIC로부터 제법 의미 있는 금액의 수주를 연달아 했습니다. 의미 있는 규모의 납품은 작년에 첫 개시를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테스트용 선발주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은 근본 수준은 기술력에 대해 인정받아서 본격적인 납품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SMIC는 중국 1위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이고 매출은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5위, 점유율은 10% 미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SMIC의 대주주는 중국 정부입니다. 더욱이 이제 SMIC는 그간 이제 2년 동안 투자를 이제 축소했었는데요. 금년부터 다시 반도체 패권을 찾기 위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베이징이 이제 11조 원 규모의 이제 반도체 공장 4개를 건설 중이고, 선전 지역에서는 2.6조 원 규모의 이제 추가 증설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이제 설레이게 기대하게 만드는 것은 상하이 지역에 이제 14조 원 규모의 이제 초미세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이제 10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은 이제는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국이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을 한다면은 넥스틴에 있어서는 이제 KLA의 이제 점유율을 탈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은 이제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수출 제한 조치가 취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KLA의 인스펙션 장비가 유입되기에는 한정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넥스틴이 대대적인 추가 계약을 중국과 했다는 것은 그 대체 기술력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고,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호전되지 않는다면은 넥스틴이 중국 매출은 더 확장돼서 KLA의 독보적인 시장을 뺏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에 질세라 윤석열 이제 당선인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반도체 시설 투자 이제 세 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상향하고 반도체 설비 투자의 최대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삼성, 하이닉스 등 파운드리 업체들하고 1차 벤더 회사들이 설비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산 장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이제 최근 추세까지 합세하면은 넥스틴에게는 정말 우호적인 이제 수주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넥스틴에 대한 이제 최근 환경 분석이었습니다.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4월에 넥스틴은 이제 자이시스라는 회사를 인수하고자 MOU를 체결했습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넥스틴은 이제 자이시스를 이제 인수 후에 공정 중에 정전기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 장비를 상용화하면 기존 공정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전기 제거가 어떤 시장 규모를 가지고 그 중요성은 어떤지에 대해서 뭐 솔직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나름 자료를 좀 찾아보고 인맥을 통해서 좀 알아봤지만은 뭐 알려드릴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제 다만 반도체 인스펙션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회사 구조를 새로운 반도체 장비 개발로 다른 첨단 장비 제품군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회사의 이런 MOU 체결은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시도하는 넥스틴 회사를 응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넥스틴에 대해서 회사 가치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분반기 보고서가 나오면은 내용 추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투자하기 어려운 시국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회사를 믿고 기다리는 동반자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